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그 1차 시험 보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세 과목 중에서 상법의 보험편과 그 다음에 법령 작년 대비해서 뭐 비슷하거나 좀 더 쉬웠다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배학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다 해서 과락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인 70%에서 이 과락 때문에 조금 더 합격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채점 결과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2과목을 준비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5년 개정 전에 교재다 보니까 약간 틀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본격적으로 25년 개정 합격 반에 대해서 2차 1과목 1강부터 시작을 해서 7월달까지는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아마 7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좀 빨리 되도록이면 다 끝내고 8월달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7월까지는 늦어도 다 끝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그러면 1차 시험 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진나라와 중국 진나라와 그 오나라에 간의 싸움 할 때 나왔던 그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진나라에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 5월쯤 됐습니다. 5월쯤에 이제 비도 좀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도 돌고 전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사기가, 군사들의 사기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오나를 치기 전에 이제 장군 회의를 하죠. 그래서 두이라는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이라는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나를 공격하기 전에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한 장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군사들은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지쳐 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다시 철군해서 재정비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두의 장군이 옆에 있는 장군에게 이제 대나무, 그죠? 대나무를 가져오라면 대나무를 하나 갖고 와라 해서 대나무를 이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이것을 손으로 쪼개봐라. 손으로 쪼개봐라. 하니까 낑낑대면서 해도 손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쪼개보시게 하니까 또 안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도 해도 쪼개지 않습니다. 그죠? 대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의 장군이 칼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집을 탁 냅니다. 칼집을 탁 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군에게 한번 쪼개보라니까 썩 하니까 딱 쪼개진다는 거죠. 그것이 나온 유래가 이제 파죽지세입니다. 그죠? 파죽지세다. 깰파자죠. 그래서 파죽, 대나무를 쪼갠다는 뜻이죠. 파죽지세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두의 장군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단한 대나무도 칼집이 딱 있을 때 하면 쫙 쪼개진다. 지금 우리의 병사가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지금의 그 승리된 기운으로 오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해서 공격해서 오나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1차 공부하다가 좀 지쳐 있을 겁니다. 지쳐 있는 그 마음을, 사실은 지쳐 있지만 정신은 아주 승리의 에너지가 좋단 말이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파죽지세의 마음으로 2차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그럼 2차 1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차 2과목에 6페이지에 나오죠. 점수 관리가 중요하다. 점수 관리 중에서 보험의 이해는 5점짜리 3문제가 나올 거다. 이는 거의 유력하죠. 이거는 나올 거다.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가축, 적용보험료, 인수제한, 요 5가지는 아주 핵심이더라는 거죠. 필히 나올 수 있는, 이것이 5점이 됐든 15점이 됐든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2차 1과목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5점이나 15점 정도로 배점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한두 페이지만 공부하면 1, 2페이지만 공부하면 충분하게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부분은 보험의 이해, 적용보험료, 그 다음에 인수제한, 이 부분이 암기에 관련된 암기, 요거는 계산 문제가 좀 되겠죠. 계산이 좀 가깝다. 그래서 암기는 인수제한, 보험의 이해, 시기와 종기 보상, 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부분이 개략적으로 암기에 좀 국한되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팁 카카오톡 단톡방, 카카오톡의 단톡방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6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비번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카카오톡에서 100선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사전 입장을 이제 하는 거죠. 사전 입장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100선 플러스 약간 알파해서 이것 중심으로 암기티만 해도 80% 이상은 알아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하는 시간은 최대한 7월달 이후로 미뤄도 된다. 지금은 충분하게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가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좀 긴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7월달부터 공부해도 2차 1과목은 충분하게 7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평년 수학량에 대해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 계산하는 것, 이 두 개가 가축까지 이 세 파트가 실질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농작물은 2차 2과목하고 관련이 있죠. 2과목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2과목에서 나오는 피해율,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농작물에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2차 2과목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 점수 관리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2과목에 대해서도 10개의 카테고리를 놓고 공부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리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했고요. 이 책은 2025년 4월 4일 날 농검에서 확정된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이해, 각 단락이 끝나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갔다가 올 때 다시 한번 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8회부터 10회 2차 시험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보험의 이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암기 팁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을 잡고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도출해내서 암기할 것만 잘 리스트하고
지금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뼈대를 잡는 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차 1과목은 공부를 좀 하면 70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자. 두 번째는 뼈대를 잡자. 뼈대를 잡고 세 번째는 살 붙이기를 하자. 살 붙이기를 해서 완전히 내가 쓸 수 있는 완성을 하는 단계, 이 네 단계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암기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가 충분하게 획득이 된다. 2차 2과목의 평균 점수가 따블이 나오잖아요. 2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자, 위험의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태, 손인, 손해. 이건 항상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사항인지를 써야 됩니다. 위험 사항 또는 위험한 상태, 손해의 원인, 손인이죠. 원인. 손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이 부분이 좀 약간 공부하다 보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 평상을 뭐 펴놓고 엄마 아빠가 있고 아기가 돌이 지나가는 아기가 놀고 있으면 위태가 아닐 거다. 그죠? 왜냐하면 이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강가에 평상을 펼쳐놓고 아기가 모래밭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부모님이 약간 한눈을 팔면 아기가 강물에 휩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는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 그래서 특정 사고로 인해서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가 위태다. 자, 위태라고 해서 손인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걸 부모님이 보고 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의 원인은 바로 이 강물이 되겠죠. 또는 화재가 될 거고 폭발이 될 거고 지진이 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손해의 원인이다 이거죠. 강물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될 수 있고 폭발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럼 손해가 뭐냐 했을 때 손해는 손인의 결과입니다. 결과.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아기를 건졌단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보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없겠죠. 손해는 없다. 병원 가서 치료비가 뭐 3만원 나왔다 하면 이것이 바로 손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상실 또는 혹은 감소가 있어야 그것을 손해로 본다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 가능성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고의 원인, 발생 전 단계는 위태다. 손해의 원인은 위험한 현실화, 그리고 손해의 원인이 됐다. 발생이 됐고 발생 후에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했느냐, 이런 부분이 손해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재가 손해의 원인이지만 화재로 인해서 빨리 소화기로 꺼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쓰라라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서 좀 정리를 하자. 문제로서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놓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페이지로서 정리를 해놓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11페이지 4번 문제로서 완벽 정리해놓자, 완벽 정리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면, 객관적 위협과 주관적 위험이 있고, 그래서 객관적 위험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특히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에서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써라.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5점이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 이렇게 봤을 때 순수 위험에 대해서 4가지를 써라 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암기 팁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 위험, 그래서 순수민은 순수 위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와 플러스 답을 연관시키면서 암기 팁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암기 팁을 만들어 보자. 시상도 있습니다. 우수자에게는 시상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와 답을 연관하는 암기 팁. 작년에 암기 팁이 나왔죠. 그래서 순수 위험 종류 4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 순수미는, 그죠? 순수미, 쌀미자죠. 쌀미자. 순수미는 인간이 재배한다. 그래서 인간 재배. 인간이 재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대중구조, 뼈대를 세우는 거죠. 이해를 했고 뼈대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이론서를 최소한 5회독, 5회독이 이제 기본이다 이거죠. 기본이고 10회독까지 해야 합격한다. 10회독은 합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좀 하자.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읽으면 안단 말이죠. 위험 속성의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르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읽으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 순수미는 인간재배다. 인간재배. 이게 뼈대죠. 인간재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재배에서 그 다음에 인간재배. 같은 말을 하더라도 뼈대가 인간재배, 순수미는 인간이 재배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아주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간접 손실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손실이죠. 간접 손해니까 배상 책임, 인적 손실. 이 부분 읽어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핵심 위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도박이죠, 도박.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정태적 위험은 이런 거고 동태적 위험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모두 쓰시오. 또는 4가지를 써라. 보험에 적합한 위험 3가지를 써라 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써라 해서 5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바로 객관적인 위험이고 순수 위험이고 정체적 위험이고 특정적인 위험이다. 이게 너무 거대하면 안 되겠죠. 일정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생기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만 담보가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에 적합한 위험, 그리고 순수 위험에 대해서 종류 쓰는 것, 위험에 분류해서 문제로서 정리하는 것, 이렇게 딱딱 정리해 나가면 공부할 것이 확 줄어들고 공부할 양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맞출 필요가 없고 한 80% 정도에서 하면,
제 강의를 듣고 최고 점수는 2차 1과목에서 98점까지 나왔습니다. 2차 2과목에서는 92점인가요?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 농업부 위험의 유형, 이건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업 부분의 위험의 유형 4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게 그대로 생가제인이다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농업 부분의 위험의 유형. 그래서 농업이니까 농업 부분의 유형이니까 형태니까, 그죠? 형태니까 생가, 살아있는 집이죠. 생가에 이걸 제어하는 사람이다. 이거 생가제인이다. 이렇게 해서 뼈대를 잡고 생산 위험 뭐지? 가축 질병 등 발생으로 해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위험이다 해서 알아주세요. 가격은 생산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이 탄생된 거죠. 그 제도적인 위험, 세금 문제, 농산물의 가격, 인적 위험, 구성원의 사고, 질병, 이런 내용들은 읽으면 다 알기 때문에 핵심적인 생가제인에 대해서 체크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부할 분량을 이제 탁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암기할 것을 계속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될 거죠.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쓰라. 4가지를 쓰라. 해서 5점. 그죠? 그래서 4가지는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요거는 컨트롤 한다. 위험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컨트롤이다. 컨트롤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컨트롤하지? 아는 지식. 보험을 컨트롤하고 보호, 대응. 요거와 연관돼서 암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험관리 구성요소 4가지를 쓰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이제 8회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2022년도 8회 기출입니다. 기출, 그죠? 기출 문제가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4가지를 쓰라, 5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위험 통제 방법 5가지를 쓰라, 5가지만 쓰시오. 5점은 5가지를 쓰라는 이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써도 됩니다. 채점은, 이 채점은 앞에서부터 5개만 한단 말이죠. 이게 틀리고 이게 맞더라도 이거는 4점이란 말이죠.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5개를 채점하기 때문에 5가지 쓰고, 이것이 틀리면 2줄 긋고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암기팁에서 나와서 많이 알아맞혔죠. 위험관리 방법에서 물리적인 위험관리, 물리적 위험관리니까 물리적이다 합니까? 회전 통인분이다 해서 회전 통인분이다 이렇게 암기팁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핵심 단어는 회전 통인분,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회전 통인분이니까 그 동그라미 치면서 하면 되죠. 회전 통인분 전자. 예. 그래서 회전 통인분이 뼈대가 되는 거죠. 뼈대가 돼서 뭐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 방법이 보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하면 위험 회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뼈대를 잡고 그 뼈대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그 회자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 보험과 관련돼서는 위험 회피다. 그래서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린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위험관리 방법 중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5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는 회전 통인분,
이렇게 해서 암기 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암기 팁을 만들어 놓고, 위험 회피, 위험의 증가, 그 다음에 손실 통제, 그 다음에 인수,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위험을 인수 이렇게 써도 되겠죠. 분, 그래서 위험 요소의 분리, 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암기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암기는 더 잘 된다 이거죠. 2차 1과목은 암기니까 가면 갈수록 5월달보다는 6월달이, 6월보다는 7월달이 공부의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 그러니까 시험 나올 게 거의 눈에 들어오죠.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통인분으로 공부를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을 조달을 통한 대비, 재무적 위험 관리 세 가지를 쓰라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재무적이다 라고 쓸 때, 재무적은 돈이죠. 돈이다 해서 돈은 부자의 아빠가 공부 못하는 아들을 이제 보결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결 3순이다 해서 이 부분도 보결, 위험의 보유, 결합을 통해서 위험 결합, 그래서 제3자에게 증가하는 것이 재무적 위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공부를 좀 해서 시험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2025년도 개정 2차 1과목에 대한 공부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